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인상파 작가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림 쉽게 읽어드리는 책 쓰면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발레 하는 여자들을 많이 그려서 유명했던 드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한 10분 정도 함께 하시면 5가지로 드가 요약했으니까요. 전시 보러 가기 전에 꼭 함께 해주세요. 기본기를 익히는 시기. 드가의 아버지는 프랑스의 부유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족함 없이 자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가는 소르본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법학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미술대학, 에콜데 보자르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루브르에서 700여 점이 넘는 미술작품을 모사했습니다. 모사는 따라서 그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르누아르도 앵그르식이 루브르에서 모사를 하면서 기본기를 익혔는데요. 명화를 모사해보면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참고해 보셔도 되겠고요. 드가는 초기에 인물화에서 출발했습니다. 1856년 이탈리아를 1년 정도 여행하며 르네상스의 거장들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1865년 뉴올리언스로 떠나 이 그림 뉴올리언스의 목화 공장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일상을 그린 거지만 현대사회의 인간의 고독을 표현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주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스케치. 드가는 차츰 무용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에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해 그리며 무용의 화가로 불리게 됩니다. 드가는 발레 연습장에 거의 매일 찾아가 발레리나들의 일상적인 동작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습관적인 동작들을 관찰해서 순간적인 장면들까지 섬세하게 그린 스케치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드가는 뛰어난 대생 실력으로 드로잉에서도 교과서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드가는 클래식을 좋아했고 오페라 극장의 연주자들과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자주 관람했고 연간 회원권을 구입해서 매일같이 발레를 보러 갔습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오페라 극장의 연간 회원권을 구입해 오페라 극장의 주요 좌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회원권을 가지면 무대 옆 공간이나 공연 막간, 공연자 휴게실 등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 드가는 처음에 발레 공연을 보고 상상을 더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드로잉이 안 돼서 발레 오디션이 있는 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부탁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발레 수업도 발레 시리즈 중 대표작이라 손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맨 앞쪽 발레리나의 어깨부터 소녀들을 따라가게 하는 놀라운 공간 구성을 보인다는 평도 있는데요. 당시 발레는 가난한 10대 소녀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이었고 돈 많은 신사들이 10대 소녀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림 스타를 보시면 조명을 받고 있는 발레리나를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신사가 있는데요. 이 신사도 발레리나를 후원하는 스폰서였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닌 10대의 나이 어린 소녀를 남자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기에 알고 보면 그림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또 다른 권력이 된 돈의 양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심으로 대상을 사랑함. 물론 드가는 무용수나 모델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페라 극장 단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레단을 자신의 가족처럼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가난한 모델 한 명이 결핵으로 죽어갈 때에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가난한 무용수도 돕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발레리나들도 드가가 자신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한 무용수는 드가를 회상하면서 조용하고 친절한 노인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파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나가는 무용수들에게 잠깐만 멈춰달라고 부탁하고는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재빨리 그 모습을 스케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드가는 36의 나이에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초점이 완전하지 못해서 한 점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시력은 화가의 그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림에 여백의 미를 만드는 구도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고, 발레리나들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할 수 없게 됐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오르시에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 공연의 끝 무용수 인사하다에서 발레리나인 로지타 마우리는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는 발레의 기본 동작 중 아라베스크라는 자세의 변형으로 드가는 역동성이 느껴지는 이 자세를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레리나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그리면서도 그는 83살까지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여성 혐오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릴 적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 다름 아닌 아버지의 남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어머니를 용서하며 지냈는데요. 드가의 어머니는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드가는 13살이었는데 그때의 영향으로 여자를 싫어하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드가의 그림을 보면 여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게 표현이 됐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여성 혐오증이 표현된 그림으로 그의 친구인 마네 부부를 그린 그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예 부인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아내에게 드가는 절교를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 드가는 그림뿐 아니라 사진과 입체, 시 같은 느낌의 소네트도 만들며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었는데요. 문에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잃었지만 드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지병이었던 눈병이 더 심해져서 거의 사물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까지 입체 작업을 하려 했습니다. 14세의 어린 무용수는 예전에 드가가 만든 입체 작품을 청동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실제 천으로 만든 발레 의상, 인형의 머리카락, 리본 등을 더해서 만들어서 드가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드가는 누구나 25세의 재능을 가질 수 있다. 어려운 건 50세의 재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늦은 나이에도 눈이 안 보여도 입체 작업까지 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피카소도 그의 작품을 이 시기에 여러 점 사기도 하고 르누아르도 그의 입체 작품을 로댕의 작품보다 더 훌륭하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